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나요? 제 경험상 몇 년 동안 스트레스의 바다에서 수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었죠. 진짜, 결혼 후에 시댁과 관련된 엽기적인 일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한 집안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는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어요.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처음에 제 남편을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대학 시절에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자연스럽게 바이오 기업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많은 편이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일이 겹치고 함께 약간 힘들면서도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마냥 좋았어요. 세 명의 사람들이 그거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옆에서 챙겨준다는 게 참으로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1년 넘게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마이가 32살이 넘은 이후로 점점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빨리 안정적인 결혼 가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저는 주임, 오빠는 책임을 이미 달성한 후에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오빠, 우리 술술 결혼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이슬아, 그런 이야기는 오빠가 먼저 해주려고 하는 걸로 알아요. 요즘 여자나 남자가 어딨을까? 좋아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 역시 우리 이슬이라 생각해. 그런데 한 1년 정도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안 그래도 한창 일하고 있을 때인데. 얼마 전에 우리 승진도 했고 돈을 더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글쎄 내 친구가 그러길래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어려운데 둘이 동안에서 무엇 때문에 의지도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쿨한 데가 맞아요. 오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준비냐면 마음가짐 준비를 말해야죠. 그런 건 제가 해야겠죠. 아무튼 있어야 해요. 우리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천천히 계획을 짜면서 결혼을 하도록 하자. 게다가 아직 구경도 결혼도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하니까 좀 크게 걸린다. 아, 형,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군대 유증 시대의 형제 사이에 그런 순서를 크게 안 따지는 것 같네요. 내가 좀 개방적이라서요. 그렇긴 한데 우리 집은 좀 다르네요. 워낙 형을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끔찍하게 아끼고든 오빠는 뭐 주워온 자식인가 오버 더 소중한 아들이 고든 내가 훨씬 더 많이 아껴줄 거야. 얘의 구머 있으라. 아무튼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 좀 더 기다려줘. 알았지, 퉁 알아. 스스로 뭐 줄곧 오빠는 형이 신경 쓰인다면서 결혼을 미루고 왔어요. 오빠 말이 이해는 가면서도 굳이 우중 세상에 누가 먼저 결혼하는지 그 순서가 중요한가요?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이상습니다. 진짜 배멀미 하듯 울렁거렸어요. 머리도 지끈거리고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체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도동 약을 먹어도 말이 안 들어서 결국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크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의 촉인가요? 사실 한 달 전에 진작 시작해야 하는 생리가 나오지 않아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상담도 하고 미뤄둔 자궁경부암 검사도 하려고 근접 산부인과를 가야 했어요. 의사 측 장인데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계속 이상해요. 마치 배멀미인 듯 너무 어지럽고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게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 걱정돼서 왔어요. 자주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불규칙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생리가 오지 않은 것은 처음이에요. 제 생리 주기는 워낙 규칙적이어서 달력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거든요. OC캡의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아서 5년째 자랐어요. 4월까지 박피를 할게요. 유구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아기가 자리를 잡은 지 이제 3주가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놀람과 기쁨이 반반이고요. 두려움이 다녔어요. 어머님이 있을 시 우리뿐인 아기가 엄마한테 왔어요. 축하해요. 진짜로요. 아,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여기 콩알만큼 작은 점이 보여요. 아, 대회는 좀 작고 이상하죠. 그런데 이 작은 생명이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축하해요. 진짜 대운이 때는 아직 자리를 잡기 촉명이라 뚜렷한 증상이 있거나 치명하지는 않아요. 배가 나오지도 않고 살짝 째리고 배 움직임이 느껴지긴 하지만 딱 그때 왔나요? 아, 이제 타는 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거예요. 이제부터 먹어야 하는 약도 알려드릴게요. 아, 프렌드 선생님, 당황하셨군요. 그랬다고 전 아직 미혼이거든요. 혹시 리스 씨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 네, 물론 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참 어렵네요. 저는 당장 저녁에 오빠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오빠도 당황한 모습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했어요. 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와 결혼을 앞당겨준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미리 엽산을 먹으면서 몸을 준비해야 했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아이 때문에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사랑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당장 서둘러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른들이 모두 보수적이라 정말 걱정이었어요. 오빠네 집에도 이런 일로 찾아가는 것은 부끄럽고 난감했습니다. 정말 예상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기뻐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실망하시거나. 그러나 어서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아빠는 오히려 기뻐해 주셨어요. 아빠는 평소 오빠를 사회라고 여기셨습니다. 생각하시면 돼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거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엄마도 앞으로 잘 살라고 하시며 연신 걱정하셨지만 이내 곧 인정해 주셨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친정에서 먼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 측면이었죠. 가끔 오빠네 집에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문제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오빠네 어머님은 워낙 보수적이었거든요. 오빠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 그리고 이에 3살 차이 나는 형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형은 결혼을 안 한 상태고요. 결혼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어서 저도 당황했지만 그래도 축복받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전 정말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기를 바랐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라며 일주일 전부터 찾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일 어머님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걱정되어 들어갔더니 어머니께 어머니,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불을 끄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엄마, 오늘 이슬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라며 부어 씨는 말했습니다. 뭐를 보여? 하며 어머님께 놀랐지요. 그래 왔냐? 아니,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있음을 어떻게 해? 오빠가 살짝 경험한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당황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사실을 어떻게 조리 있게 말씀드릴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 2, 3. 삼스럽게 그러냐? 놀랐다. 몇 개월 만에 온 거니까 그렇지. 아유, 시끄러워. 어서 들어와라.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여기 역 별건 아니고 요즘 환절기라라고 꿀 좀 사왔어요. 달달한 게 맛있을 거예요. 집에 과일 선반에 들어온 게 많은데 요즘은 꾸시려나 봐. 그런가 봐요. 그래도 그 찬이 떨어져서 뭘 두고 먹으면 맛이 안 좋아. 차라리 시원한 귤이나 딸기 같은 걸 사올까? 그래 상큼하게 아하학 다음에는 과일 종류를 사올게요. 그래 그런 게 나을지 뭐 어떤 소리야. 크게 예술이가 맞게 걱정거리를 가지고 단 거야. 그냥 두층 아아라 이때 톤폴스러. 떨어져 이슬도 편들지만 콜라가 신나워 참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입어 해주시면서도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투그레도 말투가 있었어요. 그냥 어른들의 말투래요. 이런 건이라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때 본색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부랴부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어머님이 제가 오는 걸 깜빡하고 아무 준비를 못 하셨다고 했어요. 조금은 사온 거라고요. 뭐 그래도 중대 발표가 남아 있었으니 전 긴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한숨을 돌리면서 오빠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빠가 전달하는 게 나으라고요. 듀엣 엄마, 둘이 말씀이 있어요. 그나저나 너 이제 가봐야잖아. 내일은 늦게 주고 날이라 괜찮아.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야? 오대 뿜게 이렇게 뜸을 들여? 아, 답답해. 라잇. 제자로 말해야 해, 엄마. 막다 이슬이랑 벌써 2년째 연애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슬이랑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물론 거 아니니까? 따뜻하게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좋고 팽팽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나랑 있을 리 없으니 아빠들한테 고백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야. 얼마 전 이슬이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한 달이 되어 가서 엄마에게 손주를 보게 될 때가 왔다고. 이제 할머니들이 준비해야 할 게 생겼다고. 미친 거 아니야. 홍을진정을 너희 술이랑 결혼할 고요. 국어 허락 받으려고 온 거야? 그리고 갑작스럽게 찌한 이야기를 허락할 결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이형원, 너 형 아직 장가 안 간 거 몰라. 그놈의 현경 또 평소시정 그만해라. 그럼의 형이란 너, 형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 하는 건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형은 형인 거야? 순서라는 게 있는 거라고. 경훈,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서운 엄마가 쓰리 아기를 줬다고. 우리가 잘할게. 칩시다. 어디가 없어서 이수라? 너 삼이 보니까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가자. 요즘에는 의사가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것도 많다던데 시켜 무슨 일이니? 갑자기 사고를 치고 난리야? 오빤 어머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야기를 하자마자 너무 화를 내셨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확대돼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정말 열심히 잘 키울 거예요. 여기 사진은 병원에서 받은 건데요. 낮은 작지만 안 호텔서 시끄럽고 사진 받자 무해쿨. 내 돌팔이만큼 아니지. 다시 한번 제대로 검사받고 의사소견 산하진단서 같은 걸라도 좀 끊어주세요. 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리기 없이 그렇고 막말로 너희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어떻게 장손자보다 먼저 결혼을 하냐? 너와 나, 성인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애매하게 생각해 420이야? 이슬아, 너가 밀어붙였냐? 아니에요. 그런 건 일단 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제 예쁘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정말 잘 할 거예요. 오, 내가 진짜 생각이 없이 사는구나. 혼인도 하기 전에 다 원하는 대로 알되, 일단 알겠어. 이슬아, 너는 병원 다른데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받아봐.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안이 빠져요. 어머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받은 것이에요. 이제 한 달째고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이해가 안 되고 다시 검사를 받나요? 파다 이런. 진짜 보기 싫어요. 빨리 가세요. 어머님은 결국 오를 단 한다셨어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러나 화를 내시는 것을 감안해서 주셨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축복 속에서 태어났던 모자 없는 아이인데 이렇게 모욕당하다니 너무 참담했습니다. 괜히 제가 주인이 되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찜찜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확인한 후에야 우리의 임신 사실을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물론 아이를 인정하거나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느 때인데 결혼하는데 순서를 따질까 싶었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전 아이 태교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나서로 미뤄서 합의를 했어요. 결국 결혼식 없이 출발해야 했죠. 결국 전부 정리가 끝난 후에야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함께 작은 가족이 되어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 아끼고 지출을 줄이며 함께 힘들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한데 무엇보다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 며칠 동안은 신랑의 일병에 발이 묶였습니다. 태어나게 돼서부터 평화롭게 잘 커오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육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앞으로도 가족이서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고군분투하던 우리를 보시더니 결국 친정아빠 다보다 못해 보증금을 도와주신 거였어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고 했지만 남편의 직장 때문에 시골 쪽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시골에서 사는 경험이 있어요. 그날은 상견례 때문에 처음으로 남편의 형으로 시어버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는 시어부님은 정갈한 얼굴에 낮은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분이셨어요.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특별히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라서 만나는 건 애매했죠. 저는 아기도 가졌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오빠는 식구라고 생각했어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례 이후로 처음 만나는 거네요. 잘 지내셨나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요? 아니, 내내 휴가 시작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끝나고 밥을 즐기고 계셨나봐요. 그런데 남편과 형의 대화를 옆에서 들리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야, 돈도 제대로 모아야겠다고 해서 이제 아기도 생겼는데 어떻게 그러는 거야? 물론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어. 이제서야 항구에 도착했군. 그런데 역시 해외에서의 노래는 차원이 다르군요. 여기 보너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가끔 업소에선 명절랑 창녀, 그리고 금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명절 상여금은 음식 값 정도만 주겠지요? 그 돈으로 재소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며 살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형이 연봉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거겠죠. 너도 정신 차리고 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직을 고려해봐.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를 받아들이고 또 키우기 어려울 테니까요. 어차피 잘 버티겠지. 거기가 안 되면 너를 받아줄 곳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형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있자 막막하네. 내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앉아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주버님이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이죠. 하딱지가 나서 주문 줄 알았습니다. 착해 빠진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걸 다 앉아서 두고 있었어요.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삐그덕 마치 맞지 않는 태엽을 감는 것처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정말로 제게 상극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우리 신혼집에 반찬을 주시게 따르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항상 장남 그놈의 장남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버님이 자랑을 하셨거든요. 예죠.
사진 좀 봐라. 후두구의 어머니 이쁘네요. 그치? 어머, 역시 우리 장남은 뭐라든 똑소리 난다니까. 연애를 도통 안 하길래 걱정했더니만 이런 멋진 여자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변호사를 탈래 비전에 도 많이 나오는 유명 로봄이라던데. 아무튼 잘 나가는 여자네. 그래, 우리 장남은 이 정도 여자를 만나줘야지 딱이야. 오모 아주버님 여자친구세요. 여자친구는 무슨 꼭 결혼할 거야? 꽤 됐어. 결혼 확정 나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해서 계속 참았지 뭐. 내가 또 장난 말은 찰 듣자 나야 와. 어머님,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아들이 농사 다 했네요.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중에 있는 거 있니? 내 돈 욕 화학적이 무슨 안 있는 건데요? 그쪽 집안이 변호사 집안인데, 예물이며 예단이며, 그리고 그때 들어보니까 호텔 결혼식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대기업 단 건데, 그 정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 직장 동료들도 올 텐데. 근데 견적을 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너희 시흥에 빌라 판 거, 그거 아직 전세금 남았잖아. 그 좀 보태줄 수 있니? 어차피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야지 않겠어? 돼. 그 돈은 제 곳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이라서요. 게다가 이 집에 들어오려는 게 빌라 판과 아시겠죠?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돈을 그 정도로 보태줄 능력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지경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희가 왜 그쪽 결혼까지 돈을 보태지 않아야 하는지 정말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아이를 낳기 전이라 돈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딱 잘라 말했으니 말고 순간적으로 몇백만이라도 빌려줬다가는 절대 갚지 않으시기로 세웠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고요. 결혼 전 아주버님께서 변호사인 여자친구분이 시댁에 와서 함께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슬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예요. 아, 아주버님이랑 꼭 결혼하신다고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식은 8시 5분에 잡으셨다고요? 됐어요. 아, 이상하게 말도 짧고 퉁명스럽고 게다가 먼저 절대 마르거나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재수탱이를 얻을 거예요. 여자들은 잠깐만 이야기해도 딱 아는 게 있거든요. 눈빛 그리고 대화할 때 티키타카. 그리고 먼저 질문을 하는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는데 이 변호사 여자는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편견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좀 무리한 대화 예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재수탱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래도 전 꾹 참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가족이 되어 줄 사람이니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 후 아주 협담과 변호사 재수탱이는 내일 있을 일 때문에 일찍 집에 가고 저희끼리 남아 이야기를 마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지서가, 너희 돈 좀 있나?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 왜 엄마, 무슨 문제야? 아까 봤지, 너네 형 때문인 거야. 그 여자 변호사 집안일에? 우리도 명색이 안 되겠다. 네가 장남이니까 창조되어야겠지. 특별한 게 없잖아. 좀 맞춰줘야 해. 신혼집 모델 일을 애쓰고 있고 그동안 모은 건 다 하겠는데 문제는 집이야. 요즘은 반반 결혼이지만 집은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응, 그때 필라의 전세금 1억 좀 추가해. 숨소리를 듣고 우리 아기가 어서 태어날 텐데 너는 하나뿐인 동생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니? 주제를 다니는 중소기업으로 커져서 다행이야. 형아 덕분에 너희 정도로 성장했단 걸 알아? 엄마들 좀 부족하니까 아들한테 창피하지만 이렇게 부탁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너 결혼하더니 제 형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
그게 여기서 왜 나와 형은 용이고 나는 나야? 그리고 이제 성인이고, 아니, 우리도 그게 전 재산인데 어떻게 그걸 다 형한테 줘? 엄마는 우리 결혼하는데 뭐 해주신 거 있어요? 내가 받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 엄마는 한평생 형만 편하게 해주시고 나는 안 그래. 당연하지. 편애할 만하지. 형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잘해니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너는 자꾸 사춘기 니 뭐니 하면서 속썩이고 나는 왜 사춘기 맞는지 몰라서 엄마가 형이랑 나랑 비교하고 편했던 거 여기에서 내가 말해도 수도 없이 채 맞아. 내 일기책은 눈물 범벅이라고.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엄마가 나 밥 찾아준 적이 없는 걸 알아. 한 번도 그 후 나 도시락도 안 써줬잖아. 엄마가 나한테 진짜 무심했던 걸 알아. 맨날 형만 챙겨짜서 나는 무슨 준 자식이야. 또, 너 이 접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 화점 형이 결혼 좀 한다는데 이렇게 남대야도 그러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아, 이기상 안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우리 아들이 귀신처럼 쓰여져서네요. 아이고, 내 발 자야 합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연락 안 할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대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가 너무 심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건 처음입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면서 말하는데 그동안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깊을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안쓰러워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묶어서 미안해. 아까 어머님께 왜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형이랑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부터 시작해서 다 먹는 것까지 모든 일에 비교를 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형이 나보다 잘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 나도 자식인데 다른 표현을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형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슬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나 대학 때 어학연수를 갔던 적이 있잖아. 그때 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잔통 없더라. 그때부터 진짜로 맘에 문이 닫혔어요. 아무튼 너 앞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나 집에 안 갈 거야.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이수리도 오버 좀 이야주했네. 알았어요. 당분간은 시간을 좀 갖자.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 거의 2달을 넘게 연을 끊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무심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돼서 전화를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변호사 언니와 아주버님은 결혼하셨고 결국 시어머님은 본인이 살던 집까지 팔아 장남 결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사신 집을 팔게 되셨어요. 좁은 마음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어머님의 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너를 잊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라고 하시면서 집에 오실 때 휴지를 사들고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했어요. 그놈의 장남 아들 아주버님만 예뻐라 하시는 그 편애가 너무 심하긴 했습니다. 결국 시험 받은 분은 아주버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함께 쓰는 전원주택인데 아빠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1, 2층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3층은 작은 쪽방에서 어머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운정이 더 무섭다고 어머님이 그 연세의 작은 방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잘 계셨나요? 웬일이에요? 녹아 있네요. 거기서 녹말을 많이 넣어주세요. 형님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톰은 너무 바빠서 나를 제대로 만나러 오질 못하겠어? 지서가 잘 지내니? 그 친구는 연락도 없네. 아내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어. 나는 아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젠 출산을 앞둔 마음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네. 그래, 몸 조심해야 해. 아들은 한 번에 약간 만져보고 싶다고 했어.
어쩌다가 셔머니가 이미 해줬더라고. 뭔가 기운이 빠졌다고 할까? 그의 화난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 오빠를 억지로 끌고 가서 어머니처럼 집들이를 했지? 변호사 형님이 들른 일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어. 오빠는 마지못해 나와 함께 왔어.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께서 밥을 차리고 계셨어요. 형은 손님을 대접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장남이 좋은가 보다 했다가 되도록 몇 년을 찾아보니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역세권 아파트를 찾아보려 했지만 오빠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어서 오히려 몇 년 전에 내가 좋아서 이사할 곳으로 가자고 해줄 거예요. 어머니. 조금 도와주시죠.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돈도 잘 버는 변호사 며느리인데 결혼 후에도 당당하게 세대 차이를 요구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일하며 대출을 갚으면서 살지 않나요? 이 집은 마침내 어머님이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해결해 준 거겠죠. 어떻게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님, 여기 잡채가 조금 더워요. 아,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갈비찜에 왜 이렇게 줄이 길어요? 갈비를 미리 무리하게 잘랐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그래요. 즐겁게 드셔야겠죠.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추위를 참으실 수 있어요. 회사 앞에 진짜 맛있는 갈비찜 집이 있는데 거기랑 비교하면 이건 구어무예요. 딱딱해요. 아이씨, 다시 해줘봐요. 너는 갈비를 좋아하는데 이 고기가 아까워서 어찌 좋아하겠나. 그렇죠. 이 말이에요. 고기를 재워 놓으실 수 있나요? 조는 만삭의 몸이라 도저히 하긴 어렵군. 힘들어서 어머님의 배려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로 가만히 둘의 이야기를 엿들었더니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무슨 신문도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시켜대며 심지어 음식에 맛 없다면서 다시 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정말 오이것도 없어서 또 10분은 준 거였어요. 그러더니 당당하고 기운 넘치는 남친은 시어머님이 어째서 저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 형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어머님은 골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뭐 계속 바쁘지 않아 맡은 일이 있어서. 아, 요즘 너무 피곤해. 아, 그럼 어머님께 용돈은 드려야겠어요. 자기가 그걸 왜 신경 써가지고 가끔 얼마나 드려야 하나 고민돼서요. 아니요. 아까 보니까 거의 어머님께 1층으로 옮기길래요. 가끔 전화드리면 혼자 밥 드시고 계시고 빨래도 뭐니 집안 청소에 은행 업무까지 다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잘 보시니까 어머님 용돈이라도 챙겨주시나 했어요. 무슨 용돈이야 가족끼리에. 너 그거 버릴 때면 못 써 어른들도 이런저런 일 안 하면서 움직여야지 안 늘고 나봐요 태일하잖아. 여자는 작은 쪽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을 안 들고 자기도 아기 낳고 좀 쉬다가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죠. 근데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신 거 아세요? 3층 말고 차라리 1층으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아까 보니까 기단이 높던데요. 자기야, 가마 보니까 요즘 너한테 선이 넘어가는 것 같아.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1층 화장실이 넓은데 우리가 써야지. 말 그대로 신혼집이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3층 작은 방이 어울릴 것 같아요. 어른들은 너무 큰 방이면 오히려 청소하기 귀찮을 거예요. 아, 그럼 2층 작은 방이라도 주시는 게 낫겠네요. 2층은 지금 손님 방으로 비어 있잖아요.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다 늙은 노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작은 집이라도 겨우 받아왔는데 이사를 또 하려니까 힘들겠어요. 아, 그나마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나가니까 망정이지. 이 집안 솔직히 뭐 볼 거 있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둘 다 며느리잖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너무 정주지 마. 이 집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모음해야 살아야지. 안 그래? 아, 형님 크게 부순 어머님이 나이가 벌써 일흔이죠. 물론 형님은 바쁘시겠지만 특징이 있고 사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매번 혼자 다 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까 보니까 바닥에 주무시는 것 같던데. 푹신한 토퍼라도 사드리는 게요. 죄송해요. 입력하신 내용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제대로 작성해 주시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혼용된 단어들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네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형님은 변호사로 일도 하시면서 형편도 좋으실 텐데요. 가끔 어머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도 자주 반찬 보내드릴게요. 됐어요. 우리는 게다가 유기농 반찬만 먹고 있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해. 제 색탱이 변호사로서 어머님을 위하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부러웠어요. 확실히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드디어 쑥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쑥쑥의 이름은 바다라고 짓게 되었어요. 바다처럼 넓고 깊고 풍부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았거든요. 병원에 가면서 시어머니와 형님도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자기 고생했네. 용수 니모를 줬어요? 어머님도 오셨나요? 어크라에 고생했다. 이름은 바다라고. 지석이랑 같이 진행한 거니까 아무 때 대해 결혼 전부터 아기 생기면 바다라고 지어주고 싶었거든요. 바다. 너무 올드하다. 이름이 누가 요즘 그런 이름을 지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왜요?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 달라는 뜻이라서 참 좋아요. 아니, 이름처럼 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야지. 또 제수탱이 변호사가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배가 너무 아파서 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말을 붙였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슬슬 좋은 소식을 들어야겠지 않겠니? 여기는 딸이니까 너희는 아들놈 딱 좋겠다. 물론 나는 아기를 강요할 수는 없고 또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이미 시험을 받는 것처럼 며느리에게 그냥 의뢰하는 말씀이었어요. 또 형님이 아기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시어머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또 그 소리예요. 제발 옷 좀 바꿔. 변호사가 아직 해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시겠어요? 뭐?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 뭐가요? 어머님, 너무 아시겠어요? 아, 지금 여기 같이 오자고 해서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온 것이라고요.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아이씨, 그게 시어미한테 말씀 버리신 거냐고 보냐고 제가 들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예의를 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머님도 그럴 의도는 없으신 것 같은데 형수님도 좀 오늘 예민하신 것 같고요. 다들 나쁜 의도는 없었으니까. 됐어 난 이만 갈게요. 어머님, 날아서 가세요. 이따 저녁에 오빠랑 저는 간만에 외식 좀 하고 들어갈 거예요. 저 개척의 예의예야. 어머님은 늘 장남장남이 최고야 노래를 부르셨고 이 때문에 이 집에 사시하는 것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니 아니었어요. 그 변호사 제수팽이가 정말 재주가 텐이었습니다. 기센 시어머니께 누르다 못해 짓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도 들었어요. 매번 남편을 무시하면서 장남 외치셨던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셔서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아주버님 집에서 1년이나 더 사셨어요. 그 후 쑥쑥이는 시기가 커지고 첫돌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산후조리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우리도 한 일이 일어나고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보통이나 하던 중간에 아이유식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뚝뚝하는 초인종 소리가 급하게 울렸어요. 누구세요? 이게 어디 나 달아사? 누구세요? 나이 하나 온조결하라.
얼굴이 헬스케어진 시어머님은 거대한 트렁크 짐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출근한 패션은 가진 누가 봐도 근심스러운 얼굴이 없습니다. 부모님, 오모님의 5,000건이세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어머님, 왜 일로 오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왔어. 에이 형님, 가방 먼저 가져오시는 게 뭐예요? 집 나가실 때요. 아,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늦었어요. 변호사 댁에 방문하고 유세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걔가 평소랑 다르게 조신하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거든요. 형님께는 좀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모두 한통속이라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말 1년 동안 이런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루 세끼 식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돌보고 있는데 때로는 친구나 이웃을 만나러 나가려고 할 때마다 코로나 시국이라며 외출을 제한하고 난리를 피워서 말입니다. 나는 뭐? 라니까요? 쉬며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봤자 타에서 4명이야? 안 그래도 자각이. 또 검사도 다 하고 안전하게 만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막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친구들도 못 만났어. 그리고 그때 너희들 다 왔을 때 봤겠지만 내가 3층 썼던 거 기억 많이 어때? 안 그래도 물어 바쁘신데 3층에서 주셨잖아요. 거긴 화장실도 없는데 제가 형님한테 2층 손님방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손님 박차 암람 웃기네. 거기 손님방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노는 아지트라나. 그래야지 트였어. 첫째가 워낙 해외 출장이 잦잖아. 그래서 한 몇 주 해외 나가면 그렇게 친구들을 불러와서 거기 2층에서 술판 버리면서 놓았다고 이상디까? 일단 안주를 만들어 주느라 바빴고 친구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돈도 잘 버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부러워하는데 지금은 무슨 일인가? 가끔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아이씨하면서 얼마나 잘해도 하는데 아이가 밖에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저도 받아서 키우고 산후조리 하느라 바빠서 도통 신경을 못 썼네요. 아주머니께 말씀하시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자식을 제대로 키울지 못한 것 같다. 그도 무슨 일이 있었던지. 우리 지석이 마음 아프게 그놈의 장남하면서 첫째만 싸우다가 만 아이가 공부만 잘했지 인석은 미천이 되었더라. 내가 안에 있는 첫째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주버님이 뭘 하신다고 하시겠어요? 표나 사집이 아니라 결혼하는데 이 정도 정성을 받는다는 걸 생각 못했네 하면서 엄마는 참으려고 해야 했어. 캬, 내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어요. 치석이 한 번도 온전 필요하다고 참나. 그 소리를 듣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첫째를 시집 보낼 때 흡연을 좀 그만하려고 집에 토니가 없으니까 너희에게 손정을 버리려고 했던 게 정말 미안해. 그때도 난 바보 같은 천말을 했지만 다행이지. 이제는 늙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나이든 동생한테 돈 좀 보태주라고 하는 게 내 형님이란 이야기야. 희게 말이 되지 않아. 내가 잘못 키웠어서 탓에 다시 다 내 탕을 미안해하고 있어라. 어머님, 울지 마세요. 다시 옷이 있어요. 식구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이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자신의 형을 찾아 가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겨우 진정하고 앉았어요. 그 덕분에 남편이나 시어머님도 서로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나 미안했던 부분을 사과하면서 몇십 년 동안 막혀있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해결될 일이에요.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코끝이 찡해져서 얼굴이 찡하지요. 어머님, 잘 와주셨어요.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얘야 됐어 말했어. 내가 그런 이유로 왔는 게 아니야. 그냥 탕발로 장침이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태어나면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게 말이 되나? 월세를 내지 않아도 근처에서 구해볼 곳은 많아. 낮게 줄 순 없지. 이렇게 너희들한테 민폐를 끼치긴 할 수 없다. 엄마, 그런 식으로 해줘.
대신 공짜는 아닌데 우리 바다도 좀 가끔씩 봐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엄마 제육볶음도 가끔 해주고 지민이 아침에 잠이 많으니까 깨워줘 주시고 그렇게만 해줘. 같이 살 좀 제육볶음이 월세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도 있지. 그런 걸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피곤하시겠어요. 어머니, 그렇죠? 저희가 함께 살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들죠. 앞으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난감했어요. 우리가 용돈을 주겠습니다. 받으시면서 편안히 지내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잘할게요. 나는 날다 있을까봐 실망했어요. 정말 고맙고 그래서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한 결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눈물로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집에 바다가 있어서 더 활력을 얻었고 아이는 할머니를 잘 따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패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 덕분에 바다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이 잘 풀려 다행이었어요. 변호사 그제스틴이어 안 그래도 시 아주머님과 변호사 제수탱이는 이어를 하니 많이 하면서 사이가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잘 나간 시아주버님이라도 그런 제스팅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 변호사는 제스팅이 돌아보니 금수저는 아니더라고요. 재산이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그쪽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려고 시험을 봤던 분이셨다고 해요. 참나,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는 집안이라고 하다니, 하하, 웃기지 않나요? 그럼 국가시험을 보다 보면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집안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봄햇살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에도 봄햇살이 쬐어와서 꽃이 피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가진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상처로 마음이 아팠지만 함께 애정을 보여주며 잘 살아가자는 믿음, 그 말씀이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가족 사이에 차가운 얼음처럼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면 천천히 믿음으로 녹여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